키포인트 28번째 시간입니다. 경영공시, 상품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공시는 크게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눠지는 거죠. 정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공시고요. 수시공시는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겠죠. 수시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급박한 내용이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정기공시는 결산 시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결산하죠. 공시하는 결산공시. 그 다음에 분기, 석 달에 한 번 분기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공시를 하는 분기공시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산공시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이면 3월 말일까지가 되겠죠. 공시기간 3년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분기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분기공시는 공시기간이 좀 짧습니다. 자, 수시공시는 아까 제가 급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공시사유 발생 즉시 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몇 년간? 3년간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시 항목에 대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수시공시 항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시 항목 워낙 많아요. 이걸 다 기억하시지 말고 수시공시 항목을 암기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정기공시 항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수시공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사항,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동, 정부기관, 대주주 뭐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시정 조치, 경영 개선 명령. 이거 뭔가 좀 중요하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급박하게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 주요, 거액, 중대한, 정부, 대주주. 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것이 다 수시공시 항목. 시정 적기 조치. 뭐 이런 거, 경영 개선 명령, 조치사항.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공시 보겠습니다. 상품공시는 상품에 대한 공시를 하는 거죠. 보험 안내 자료 포함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공시를 해야 되느냐? 누가 정하느냐? 생명보험협회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각종 보험 안내 자료, 보험 상품과 관련된 보험 안내 자료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과 기재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덕적인 부분이고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쭉 읽어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지사항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항을 보험 안내자료에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보험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안내자료에 기재하면 안 되겠죠.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 안 됩니다. 비교하는 거는 생명보험협회의 상품 비교 공시 말고는 안 됩니다.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비교하는 사항 다 금지사항이죠. 필수 기재사항은 보험회사 상호 명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지 환급금, 예금자 보호,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들. 이건 뭐냐? 계약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내용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정보 공시는 경영공시, 그 다음에 상품공시인데 모집공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보험회사가 경영공시와 보험 상품공시, 그 다음에 생명보험협회가 상품 비교 공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완전 판매 비율은 수시공시 항목. 자, 수시공시 항목 제가 말씀드렸죠. 주요, 거액, 대주주, 정부, 시정조치 조치, 경영 개선 명령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해당이 없습니다. 얘는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키포인트 29번째 시간 변액보험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회사 공시시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또 판매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했던 상품들 다 공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 공시해야 되는지 우선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특별계정. 특별계정에서 운용 현황, 운용제고 어떻게 하고 있니? 자, 기준가격, 기간별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운용 설명서도 공시지를 통해서 게시를 합니다. 그럼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개요, 운용 흐름, 특별계정 운용 현황,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운용 현황, 그 다음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 다 상품에 대한 내용이죠. 얘는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비교
상품 비교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은 얘는 보험 회사 공시실에서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별은 자기가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A라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가입을 했지, 이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다 묶어서 다 모아서 생명보험 협회에서 공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개인별 적립금, 해지 환급금. 자, 이 경우는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은 보험회사 공시실에서만 가능하다. 이 보험, 변액보험의 계약 관리 내용은 분기 1회, 최소 분기 1회 이상 계약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고요. 자산운용 보고서도 반드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 생명보험협회의 비교 공시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협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이 변액보험의 운영 현황이나 이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매일 실은 보고를 받는 거죠. 받아서 묶어서 상품을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난 다음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펀드별 비교 공시입니다. 매일매일의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회사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펀드별 기준가격. 매월 아닙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매일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수익률, 보수 및 비용 등을 공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의 비교 공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 연 1회 이상, 이거 뭐 연 1회 나오면 일단 무조건 틀렸죠. 무조건 분기 1회입니다.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연 1회가 아니라 분기 1회. 자사운용 보고서도 분기 1회. 보험회사의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은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은 금융감독원 공시사항이다. 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노트 수수료 안내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료 안내표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도 뭐 적지 않게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제목에서 실은 다 정답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그죠? 수수료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필요한 내지는 보험을 운용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수수료의 내역을 안내하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체결 과정에서 제공을 해야지. 체결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수료가 얼마나 들 건지. 체결하고 난 다음 이걸 제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 안내표는 체결 과정에서 제공해야 되고요.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약자가 언제든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 안내표에는 주요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비용과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보험 관계 비용. 이 보험 자체를 보험회사 입장으로서는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에 필요한 비용들, 체결 비용, 그 다음에 유지할 때 관리 비용, 그 다음에 위험보험료.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위험보장에 대한 위험보험료. 이게 보험 상품 자체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돼서 운용 비용이 들어갑니다. 펀드에 따른 운용 보수, 수탁 보수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예, 펀드 보수 비용, 그 다음에 증권거래 비용. 뭐 사고 팔았으니까 거기서 비용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최저보증이 있죠, 변액보험. 그죠? 그래서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보험금에 관련된 보증 비용이 얼마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수료 안내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 결과는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 적합성 진단 결과는 비용입니까? 비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얘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는 상품 설명서, 자산운용 보고서, 생명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자산운용 보고서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상품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 보고서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0번째 시간입니다.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 그리고 금지사항. 이 부분도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이건 금지구나.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운용 실적에 따른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변동이 되니까 변액보험이죠.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된다. 되는 것도 있다. 특약하고 최저 보증이 되는 보증금, 보험금이죠. 그 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전액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빠지고 사업비 비용 빠지고 투입된다. 이거죠. 펀드의 종류, 뭐가 있다. 펀드별 주식 편입 비율, 설명, 당연히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되겠죠. 변액보험 공시실 가시게 되면 다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역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내해야 되겠죠. 펀드 변경하시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지사항 보죠. 타금융상품, 일반 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타금융상품은 뭡니까? 이거 뭐 펀드 얘기하는 거겠죠. 아, 수익률 높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일반 보험상품 보증이 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원금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단정적 판단. 아, 수익 무조건 2배 납니다. 뭐 이런 거죠.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간, 유리한 특정 기간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보증 안 됩니다. 특별이익 제공 안 됩니다. 허위 과장된 설명 안 되겠죠. 손실에 대한 보상, 만약에 까지면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불충분한 설명, 그 다음 부당한 대체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판매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눈으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자, 이 부분 많이 나옵니다. 변액보험을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주관하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합격한다고 무조건 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필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판매 전 4시간, 매 1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매년이고요. 얘는 판매 전 4시간, 4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숫자가 뭡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재반 비용. 자,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된 보수는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한다 그랬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도 적립금에 비례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눈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자, 최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또는 적립금에 비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입금액에도 비례를 할 수 있고 적립금에도 비례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위험보험료예요. 위험보험료는 그러면 비용을 어디서 기본보험금에 비례를 해서 위험보험료는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보험료라는 게 사망보험금을 의미를 하겠죠. 그럼 그 사망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위험보험료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납입 후 유지비용은 기본보험금 또는 적립금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별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 31번째 마지막 시간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는 만약에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그 예금을 대신 지급을 해주겠다. 뭐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일정한 기준과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 예금보험공사가 평상시에 예금보험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습니다. 보험의 원리입니다. 받아 두었다가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재원을 가지고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재원 조성 가능합니다. 직접 채권 발행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예금 보험료를 받는다 그랬죠. 누구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예.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어떤 회사들이냐?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호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뭐 금융기관이 다 보호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호대상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다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은 농수협의 지역조합, 뭐 NH은행, 뭐 SH은행 이게 중앙예하고는 틀립니다.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이 농수협의 지역조합이나 상호협동기구인 경우에는 중앙예가 자체적으로 뭐 신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우리 생명보험회사도 예금보호 대상의 금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종, 2종. 자, 순서가 1 다음이 2겠죠. 그러면 1종, 2종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면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가 취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뭘 하냐면 지급 정지부터 하죠. 그 다음 지급 정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채권이 얼마나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취소를 할 거냐, 아니면 해산을 시킬 거냐, 파산을 시킬 거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자체도 1종, 2종 이렇게 순서를 나눈 것은 이렇게 예금 지급 정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이 프로세스에 맞춰진 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1종, 지급 정지, 2종, 해산, 파산. 뭐 상장 폐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1인당 5천만 원 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한 금액입니다. 자, 예금자 1인 기준이고요. 이 예금자 1인에서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금융기관 내 예금자 1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금융기관에 가입을 다 하고 있는 예금자인데 여기도 만약에 뭐 인가 취소가 됐다면 여기 5천만 원, 여기도 5천만 원, 두 군데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5천만 원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퇴직연금도 별도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보호를 해줍니다. 다만 DB형은 제외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나오네요. 확정기여형 IRP를 합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를 해주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DB형은 안 된다 말씀드렸죠.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특약은 얘는 무조건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최저보증,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거 있었죠.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최저보증 사망. 그죠? 사망보험금 있었죠. 그 다음에 연금적립금 최저보증하는 거 있었죠. 그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다. 없습니까? 특약과 최저보증 약정이 있는 경우에 최저보증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없다는 틀렸죠. 자, 부보금융기관이 인가취소는 2종이네요. 그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에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융기관별 예금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 합하여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포인트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